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연휴 첫날 금요일날 오전 11시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스튜디오는 이 대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삼각형 고리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초동을 무대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는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지휘 체계를 허물어버리고 권력의 정점을 향한 일련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팀들을 1월 8일에 이어 1월 23일 1, 2차에 걸쳐서 전부 제거하고 명실공히 윤석열 총장을 총장실의 포로로 만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1차 인사이동 때에 언론이 학살이라는 말을 쓸 때에 너무 끔찍해서 저는 그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일 2차 인사를 보고는 이건 분명히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지휘체계를 허물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1, 2차전의 전투에서 완성을 거두었다. 그래서 이건 학살이다.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월 8일 날 윤 총장의 검사장급 이 수사 담당자들 중앙지검장, 동부지검장 그리고 대검의 검사장급 반부패 강력부장 등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했고 어제는 그 팔다리 외의 손발에 해당하는 5개 차장검사와 중앙지검 반부패 담당 부장검사를 전부 지방으로 다 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울산 선거 부정 게이트, 유재수 게이트, 조국 게이트 그리고 권력 실세들이 관여한 의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 병원 게이트 이 수사팀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을 전부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윤 총장 혼자 남아가지고 과연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 이걸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참담한 심정으로 저는 오늘 이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1. 2014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할 때에 그 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과 충돌이 있다는 이유로 저 지방 한직으로 쫓았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느냐. 야당 지도자 시절에 수사팀장을 지방으로 흩어버려서 그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건 인사횡포다. 이런 말을 했고 둘째로는 나는 검찰 인사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 인사의 중립성을 지키고 개입하지 않겠다. 이건 후보 시절의 공약입니다. 셋째로 작년 7월에 윤석열 총장에게 총장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 나와 내 친인척 청와대의 비서관 등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혐의가 있으면 멈추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대통령 지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것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완전히 뒤집고 태연하게 자기를 향하고 있는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이 일련의 수사를 허무르기 위해서 이런 1, 2차 인사 학살을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에서는 차장검사, 부장검사급은 보직을 맡은 지 1년 동안은 그 자리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의 직제마저도 그걸 개정해가지고 이러한 무리수를 그냥 전투하듯이 밀어붙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의 6자리 대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실무 책임자 6명 그 자리에 남겨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총장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대통령이 전투를 치르는데
윤 총장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의 말을 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 법무장관도 대통령의 뜻이 지엄하니까 그걸 들어줄 수가 없지요. 어제 23일 오전 9시 40분경에 법무부가 이른바 2차 학살 인사를 발표했는데 그 1시간 남짓 뒤에 10시 반경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청와대 민정비서관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에 조국 씨 아들이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 허위 경력 증명서를 발부해 준 것에 대해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출두를 요청했으나 계속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사팀에서는 직접 조사를 생략하더라도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성윤 지검장에게 품시를 했는데 지검장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총장이 직접 중앙지검장을 면대한 자리에서 불구속 기소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 뒤에 2차례 걸쳐서 불구속 기소하라고 명령을 한데도 불구하고 20일 오후에는 송경호 차장검사와 담당 부장검사가 이성윤 검사장에게 불구속 기소했으니까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밤 11시까지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대답 없이 검사장이 퇴근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튿날 송 차장과 부장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불구속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저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직권 행사고 오히려 중앙지검장이 총장의 명령을 거역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청와대에서는 최강욱 비서관이 직접 자기 목소리로 이건 기소 구태타다. 7월에 공수처가 발족해서 업무를 시작하면 공수처 수사 1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건까지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법무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할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오전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힌 일은 이번 2차 인사 학살까지를 두고 여당의 민주당 대변인은 이제 정치검찰을 정상검찰로 이렇게 회복시킨 그러한 인사였다. 이렇게 이 인사를 찬양했습니다. 정치검찰을 정상검찰로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은 정치검찰이었다. 청와대를 향한 울산 게이트 등 일련의 게이트 수사, 그 수사를 담당하고 그걸 지휘하고 명령하는 윤석열 체제, 이건 정치검찰이다. 이걸 싹쓸이해서 씨를 말려버렸다. 그리고 이제 정상화됐다. 국민 화나게 하는 소리를 정부 여당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실제 권력을 향한 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수사를 못하게 가로막고 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민을 속일 수는 없지요. 저는 천심이 움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천심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 민심이 폭발할 것입니다. 지켜보십시다.